한 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유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호입니다. 참, 코스피가 오늘은 1910점까지 밀렸습니다. 넉 달 만에 1910을 다시 보는 건데요. 사실은 유럽의 선거 이후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옵션 만기를 그럭저럭 넘겼다고 했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JP모건의 안 좋은 얘기도 막 들리고요.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뒤숭숭 모드인데 장훈 씨. 보인다. 뭐가 보여요? 보인다.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바닥 1930이 아닐 수도 있다. 1920, 10. 이게 지금 바닥이 아닐 수가 있어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 빙의한 모드를 한번 해봐 주세요. 싫습니다. 장난스럽게 하고 싶지 않고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 이 장에서도 분명히 활짝 웃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냐? 네. 바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우리 현금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예. 더 떨어지면 내가 살 거야! 그러시는데. 예. 자, 저희 방송 주목하시고, 저희 방송 집중해서 보시면, 이 어려운 장에서도 분명히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종목으로 또 꽤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장웅 씨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영 씨. 네. 장난스럽게 안 한다더니. 네. 자, 김수영 씨. 바닥은 그럼 어디까지일까요? 바닥 지수를 얘기해 드릴까요? 네네. 지수는 한 1880 이 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아까는 갑자기. 1분 전에 1900이라더니 왜 내렸어요? 요즘 외인들이 7, 8일 계속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그 연일 매도를 멈추는 순간이 한 1880이 아닐까. 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네, 장훈 씨도 1880 정도. 쌤쌤입니다. 쌤쌤. 네, 1880년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근대화 작업이 일어났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시장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미 주식을 사신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오늘 함께 하시면 뭔가 탈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는데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구성이 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요. 우리 김수영, 장웅 씨 그리고 저 함께합니다. 전문가의 멘토링을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두 분이 짜실 건데 실전 중심으로 짭니다.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는지 승패자를 가려내는 배틀 코너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도 역시 1부에서 함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 주식 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상위 1% 투자자가 되기 위한 투자 노하우 그 비법을 전수하신다고 하니까 홈런주까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김수영 씨.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김수용 팀, 장웅 팀 어느 팀에게 상담받을지 문자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 김수용 팀은 좋은데 장홍팀 하실 땐 그냥 장홍팀 하지 마시고 또 하트. 어제까지 6연승이었죠? 네네. 6연승한 장홍 씨 이렇게 앞에 수식을 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대세가 조금 장훈 씨로 굳혀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도 또 장훈 씨가 연승하는지 잠시 후에 수익률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주식쇼 시작 1부 시작해볼까요? 네, 주식쇼 스타일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될 텐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쇼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용, 장우 씨에게 짝을 이루어서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이상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아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본다 하시는 전문가도 나와 계신 것 같죠? 잠시 후에 또 그분의 소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주식 배틀 1억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룰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네,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영, 장웅 씨가 짝을 이뤄서 각각 멘토 전문가와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이죠.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훈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편이 승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주식 배틀 역시 페널티가 있다는 건데요. 진 팀은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는 거고요.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훈 씨가 내리게 되겠죠.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이상과 달리 약세를 보일 경우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반전이 생기게 될 테죠. 자, 그럼 오늘 김수용, 장훈 씨를 도와서 멘토링을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직접적으로 소개를 멘티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본 멘토님을 모셔온 것 같아요. 김수용 씨. 네, 오늘 급하게 모셔왔습니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김정하 전문가입니다. 급등주 선취매 달인, 급소 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전에 포착한다. 김정하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시작됩니다. 네, 급등주 선춤의 달인 그리고 급소 공략 김정하 전문가의 장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에 맞서는 어흥 이상훈 전문가님은 어떤 장기를 갖고 계시죠? 네, 이상원 전문가님은 네. 이거 뭐죠? 저글링. 네. 네, 이런 거 할 줄 모르시죠? 네. 네. 자, 백두산 호랑이 어흥! 네, 이상원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타이거.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불태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Now! 아, 오늘 기대가 됩니다. 급등주 선춤의 달인인 김정하 전문가와 그리고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다고 하시는 우리 이상훈 전문가, 급등주에 뭔가 좀 장기가 있으신 두 분의 전문가 오늘 모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정하 전문가님이 누구실까? 김수용 씨의 멘토님이 아니셨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김수용 씨 한 말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연패를 끊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너무 연패를 하고 있어서 야구로 치면 이제 구원 투수, 네. 네, 구원 투수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예, 네. 구원 투수의 한마디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구원 투수는 아니고요. 뭐 에이스라고 좀 말씀을 에이스.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바라본 그 김정하 전문가님의 느낌은 그 급소 자리를 공략한다 하셨는데 그 한방에서 말하는 혈자리. 네. 이게 딱 그 풍겨지는 외모도 약간 그 한의학 공부를 하신 한의사 분위기세요. 그래서 한방 우리 김정하 전문가님을 부르고 싶습니다. 한방. 한방 예. 맞고 싶니? 죄송합니다. 아니, 김정하 전문가님, 아니, 에이스 김정하 전문가님으로 가시려고 그러는데 왜 한방이라고 하세요? 에이스세요. 죄송합니다. 네네. 김정하 전문가님, 네. 예, 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김수용 씨가 연패하고 있는데 에이스로서 역할을 어떤 식으로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예, 일단은 뭐 이전에 그 장홍 멘토님께서 이제 제가 그 한의학에 나오는 그런 부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한 가지 도움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죠. 시장 굉장히 어렵고 종목이 샀다 하면 물리고 이런 그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시장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 폭락장도 아니고 상승장도 마찬가지고 하락장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시장이고 이런 시장에서도 반드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좋습니다. 베리 디피컬트하죠? 네, 종목도 very difficult한데요. 맞습니다. 예. 한마디 하시죠. 네, 어부가 코스입니다. 이상훈 전문가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땡큐. 대신했습니다. 땡큐. 예, 알겠습니다. 땡큐로 끝내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시장 스타트 하기 전에 서머리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김정하 전문가님이 오늘 오셨는데 시장은 어렵지만 뭐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 하셨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아무리 종목과 좀 연관성이 없다 할지라도 수익과 연관이 좀 덜한다 할지라도 너무 빠지니까 누구라도 지금 시장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이 관심은 지대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좀 올리려고 하면은 팔고 또 올리려고 하면은 팔고 이런 흐름들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차라리 하락을 할 것이면은 폭락을 시켜버리면은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되는데 이게 갈 것처럼 하면서 밑으로 슬금슬금 빠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손절을 하지 못한 채 물린 채로 가게끔 만드는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작년 11월 말부터 선현물 동반 매수로 주식을 굉장히 많이 10조 원 이상 사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선물 시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위아래로 건들기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빠르게 거의 노동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와중에서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종목이 하나가 가면은 하나가 또 급락하는 이런 우량주들이 악순환이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으시고요. 주식을 지금 이틀 이상 들고 가면은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좀 하락을 가진 채로 물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짧은 전략을 구사하시면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짧게 들어가려고 그냥 방망이를 탁 짧게 잡았는데 시장 자체가 너무 밀리니까요. 이게 짧은 게 또 긴 게 되고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분명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물리니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신데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 대비해가지고 추세가 이탈됐고 수급까지 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과감하게 덜어내시고 단기 트레이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지 않는 종목을 끝까지 가진 채로 언제 갈까 궁금해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빨리 이제 수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점에 좀 중점을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예. 만약에 좀 손해를 보고 있으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낫나요? 요즘 같은 시장은? 아니면 그냥 지금 들고 있을까요? 일단은 손절을 하고 마이너스를 상쇄를 시키고 플러스를 빨리 이제 채우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1950도, 1930도 일단은 모두 다 지지선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죠. 급기야 121선까지 이탈해서 지금 1910선인데 앞으로 걱정됩니다. 시장에 대한 한 말씀. 예, 일단 이번 주 하락의 주 원인은 물론 외부적인 이유로 자꾸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수급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선물의 약세, 결국 이것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약 9천 계약 정도를 주간 단위로 매도했기 때문에 만 계약 정도 넘어가면은 단기적으로 좀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122평선은 아쉽게도 이탈이 됐지만 주봉상 120주 이평선이 일단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1900선 중심, 쉽게 얘기해서 1900선을 장중에 깬다 하더라도 종가상은 1900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특징주로서 좀 살펴볼 거는 시장도 어렵지만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빠지는데 기관이 조금 집중적으로 사주는 그런 대형주도 있다면서요, 반면에. 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처음 4월달 방송하면서부터 단기 고점의 가격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137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가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추진됐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7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결국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될 것이다 하는 쪽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나오면서 반대로 그렇죠? 그동안 진짜 4월 달이라든지 5월 초순까지는 전차 군단이 갔다면 이제는 좀 철강 쪽에 매기가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그러면 단기적으로나마 반등 사인이 들어올 수 있는지, 만약에 시장이 여전히 어렵다면 어떤 종목이나 sek터 쪽으로 보는 것이 그나마 안전할는지 오늘 처음 출연해 주신 우리 김정아 전문가님. 예, 일단은 이번 주 주중에 IT 부품주들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포착을 했는데 이제 이 수급 들어오는 주체들을 본다고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량주의 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네. 코스닥 부품주로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 이 코스닥 IT 부품주들 추가 상승이 나올 건데 이번 주에 파동이 다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눌림목이 올 것입니다. 눌림목이 오고 나서 가는 종목은 좀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이따가 그 종목을 점검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때문에 더 종목이 궁금합니다. 김수용 씨를 위한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이기도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그나저나 뭐 주말도 이번에 좀 만만치는 않겠지만 초반 정도에 EU 재무장관 회담,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도 잡혀 있다면서 이 결과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쉽게 얘기해서 16일이죠. 새롭게 프랑스 대통령이 되신 올란도, 죄송합니다. 네. 올란도 대통령과 이제 메르켈 총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16일 날 일단 뭐 프랑스 쪽에서 뭐 쉽게 얘기한다면 쉬운 말로 깽판은 안 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쉽게 프랑스라든지 독일 쉽게 해서 메르켈 총리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뭐 유럽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을 찾는 그런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다음 주 초반부터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이태리에 대한 국제 배당이 조금 남아 있는데 아마 뭐랄까요 쉽게 해서 참여율은 조금 저조하겠지만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무난히 마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시장에 대해서는 한 1,900선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의 마무리 또 예상을 한번 해주신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전략 어느 정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도 다음 주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김수용 장우 씨 포트폴리오 스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배틀 1억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영 씨는 참고로 어제요, 아시아나 항공을 사고 싶다 시초가에 하신 바 있고요. 장우 씨는 엑사이언스라는 개별 종목을 역시 오늘 시초가에 사고 싶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과연 매수가 됐을는지 일단 시초가라고 했으니까 잡히긴 잡혔을 거예요. 먼저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부터 수익률 볼게요. 자, 무조건 잡혔기 때문에 김수영 씨 포트에는 현재 현금이 없습니다. 자, SL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부합권 16% 수익률 유지 중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4% 이상 오늘 같은 장에서 급등했어요. 이제 플러스 수익으로 올라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중국 지표들 쏟아졌었는데 뭐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전부 다 4% 이상씩 밀렸고 조금 덜 밀렸다고는 하지만 장중에 약간 손절가 부분까지 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30만 원대 초반까지 역시 추가로 밀렸고요. 삼성생명 기아차는 1%가량씩 오르면서 오히려 수익률은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잡혔지만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 모습, 현금은 없는데 어찌할까요? SL 오스템 임플란트 좋고요. 고종현, 고승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그러나 고종현 전문가 또 다른 종목의 두산중공업은 조금 어려워하는 분위기. 한만식 전문가의 삼성전자는 오늘 약간은 더 밀렸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기아차는 또 괜찮아서 한만식 전문가의 지수 잡아주는 그런 대표 종목들이 크게 포트에 악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병 전문가의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소폭 밀렸네요. 자, 이번에 장우 씨의 포트 한번 열어보죠. 상대적으로 현금 여유가 더 있는 장우 씨인데요. 자, CJNM이 오늘 약간 주춤하면서 다시금 효자 1위 종목으로는 동화약품이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동화약품 약보합 굉장히 강한 모습 여전히 드러냈고요. 이랄콤이 안타깝게도 종가는 괜찮은데 장중에 손절가 터치하면서 일단 손절되는 분위기입니다. 서한기계공업 오늘 이상훈 전문가 함께 나오셨는데 아이고 조금은 안타깝게 됐어요. 엑사이언스는 잡혔는데요. 역시 김수용 씨 아시아나항공처럼 시초가 잡았는데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 분위기. 종목은 총 5개입니다. 가격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동화약품이 11%까지 났는데 얼마에 샀느냐 궁금하신 분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4,600원 정도. CJENM도 역시 지금 상승 시작되기 전 28,000원에 잡았기 때문에 현재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랄콤은 종가는 괜찮은데 장중에 손절 터치하면서 빠지는 분위기고 서암기계공업과 엑사이언스 역시 일단은 수익권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신규로 잡은 종목들 어제 고민 끝에 골랐지만 일단 시장이 어려우면서 수익권에는 도달을 못하는 모습인데 오늘도 설마 장우 씨가 또 이길까요? 총 수익률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주식배틀 1억쇼 1억을 풀려라. 김수용 대 장우. 오늘따라 김수용 씨 얼굴이 약간 더 우울해 보이는데 최종 승자는요? 장우 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7연승이에요. 예, 평균 총 수익률 3% 이상씩을 꾸준하게 유지하네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비결은 리치맵의 그 좋은 전문가들과 네. 요즘 전 사실 그렇습니다. 대형 우량주를 조금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보다는 이 개별, 스몰캡, 그 다음에 좀 전 종목을 보는 눈이 제 나름대로
그 작전이 있기 때문에 네. 대형우량주에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 게 이 내수 방어 위주로 돌린 게 이게 승리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실 어제 김혜동 전문가가 XINC와 산성 LNS 두 가지 종목 얘기를 했었는데 XINC만 산다고 했지만은 산성 LNS를 오늘 잡았더라면은 네. 아시죠? 장중에 13% 이상 급등. 네. 뭐 종가상도 한 5% 이상 더 확실하게 이길 뻔했어요. 네. 근데 뭐 후회는 안 됩니다. 네. 뭐 지금 종목으로도 충분히. 네, 요즘 장이 너무 그 머리가 아픈 장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 이라이콤 같은 경우도 손절이 됐고 이러면서 저는 사실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다음 주나 해서 이제 다음 주 후반쯤 돼서 이게 바닥이 다졌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우량주에 떡 힘을 실어주는 거죠. 아, 네. 지금은 조금 개별주에 있다가 제가 그렇죠. 확실하게 바닥을 찾았을 때 그때 이제 대형 우량주 물론이죠. 들어가겠다. 김수용 씨 네. 어떻게 해요? 예민 수용, 뭐 팬더 수용, 뭐 멘붕 수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참 개별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뭐 스몰캡은 어제 안 맞는다면서요? 요즘은 스몰캡이 또 다시 좋아졌어요. 예. 네. 그래서 멘붕이에요. 오늘은 네. 그러면 오늘 뭐 긴급 투입되신 에이스 우리 김정아 전문가님이 좀 개별 종목을 갖고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개별 종목이라도 최소한 그 1,000원 이상은 넘어가야죠. 양심이 있죠. 예, 그래요. 아니 뭐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뭐 여기에서 이제 연패는 끊어지리라 확신해도 좋습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네. 이제 뭔가 이제 턴어라운드, 제 자신이 턴어라운드 됩니다. 아, 오늘까지는 계속. 네, 예. 오늘까지는 개별주의 그 형태를 보였죠, 제가. 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좀 이 성장하지 않을까. 네, 원래 좀 조용한 우리 김수용 씨인데 연패하고 나서 더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차피 김정아 에이스 전문가님이 긴급 출연을 해주셨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포트폴리오 일단 연승의 비결이 분명 종목에 있을 텐데요. 이상훈 네. 전문가님께서 장훈 씨 연승의 비결 종목 하나하나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 뭐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좀 아쉬운 것은 지난 4월 30일이죠. 저희가 매수했던 바로 9일 전인데 정확하게 컴투스라는 종목인데 예. 이걸 저희가 김수용 씨가 페널티 당해서 잘랐는데 딱 9일 만에 오늘 고점 20%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그마한 저 수익을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게임주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CJ EM이 갖고 있는데요. 네? CJ EM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이 게임주가 있어. 장훈 씨 너무 네, 이렇게 아니, 수익하고 이것만 보지 그게 마시고. 아니라 CJ ENM은 게임주면서도 음반 쪽도 하고 네.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고 XINC가 뭐 하는 기업이에요? 그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죠? 좋은 기업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컴투스. 아쉬웠는데 어쨌든 그러한 종목들은 자꾸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은 이제 절대로 뺏기지 않는 그러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유하고 있는 동아약품입니다. 오늘 어떻게 본다면 전일 큰 양선 일봉을 보인 이후에 아쉽게도 십자형태의 음선이 나왔지만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까지는 이 동아약품 역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CJ ENM이죠. 자, 일단 동종부터 이번 주 어떻게 본다면 컴투스가 대장인데 먼저 땡기니까 그 뒤를 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잠깐 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아직 고점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고 여전히 바닥권에서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동종목 역시 목표가까지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오늘 손절당했던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 뭐 모양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중바닥 형태의 모습을 서서히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인데 아쉽게 이탈이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이 된다면 한 번 더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손절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뭐 월요 시초가에라도 팔아야 되는지. 아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쌍바닥 형태의 모습을 약간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14,25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월요일 한 번 더 지켜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일 신규 매수했던 종목이죠. 바로 엑사 ENC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뭐 회사 내용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단지 동종목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단기적인 기술적으로 지표로만 봤을 경우에는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조금 투기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정확히 지키면 뭐 충분히 목표까지 한번 밀고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훈 전문가의 성함 기계공업이 나머지
예, 아쉬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서한기계공업이 제가 일주일 정도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어제였죠. 전일 양선 일봉을 만들면서 오늘 아침 시초가는 플러스로 출발해 줘야 되는데 결국 아침에 약세로 출발해 보이다 보니까 밀어 내려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20일 이동평균선을 여전히 지켜줬고 또 제가 원했던 가격은 지켜줬지만 아쉽지만은 올라갈지 해서 못 올라갔다. 그렇다면 시간이 자꾸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2, 3% 정도의 손실은 감안하더라도 교체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3,850원 중심에서 일단 손절을 하고 교체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장훈 씨는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사실은 거의 손절가 부근에 왔기 때문에 이랄콤은 손절 이미 됐지만 서암기계공업은 월요일날 적당한 가격 라인에서 한번 팔아보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멘토 전문가 멘토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장훈 씨 포트를 한번 보았는데요. 이번엔 김수용 씨 훨씬 더 덩치 큰 종목이 포진돼 있습니다. 김정호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만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예, 좀 몇 종목 보이는 게 좀 눈에 띈다. 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일 먼저 가지고 계신 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 전환 시켜놓고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일간 프로그램 매도를 본다고 하면 SL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압박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뭐냐고 하냐면은 그 펀드 매니저들이 사람 손으로 직접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추세도 돌리고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거는 홀딩 하시는 전략이고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잠깐 차트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모습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네. 아슬아슬했었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오늘 굉장히 가슴 뛰는 차트를 이게 딱 이렇게 뽑아놨고 만약에 네. 그 내일장에서 그 밀린다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일봉도 그러고요. 일봉상 정고점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고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돌파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가긴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4,000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냥 간다기보다는 한 11,000원, 만원까지 밀려다 갈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률 게임 지금 대결이다 보니까 네. 잠깐 덜었다 다시 사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기간적인 여력이 있다고 하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좀 그거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 뭐 두산중공업이 좀 눈에 띄는데 우리 이제 주식 시장에 그 내려오는 얘기가 있겠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우량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STX 그룹이랑 두산그룹은 손대면 안 된다. 뭐 이런 전설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네. 지금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닥이긴 바닥입니다. 바닥이긴 바닥인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산 거예요, 김수영 씨도. 예. 예. 근데 이제 바닥에서 돌리려고 하면은 모멘텀이 뭔가 강력하게 있고 그리고 시장이 뒷받침돼야지 이 위에 쌓여있는 악성 매물들을 강하게 잡아 먹으면서 이제 올리게 되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도 그러고 뭐 악성 매물 위에 대기하고 있는 걸 잡아먹기에는 아직 좀 때가 아니지 않냐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긴 바닥이지만 조금 지하실을 팔 우려 혹은 장이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바닥 상태로 옆으로 길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요거는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런 종목은 예. 낙폭과대 메리트로 샀지만 나름대로 쥐고 있다기보다 일단은 손절을 좀 하는 게. 그렇죠. 이제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따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대결 차원에서 네네. 좀 빠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좀 맞을 것 예, 같습니다. 김수영 씨 좀 참고해 주세요. 예, 나머지 종목들 이제 삼성전자, 삼성생명, 기아차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삼성전자는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 그 프로그램만 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지수가 많이 꺾이게 되는 모습들 나올 겁니다. 지금 저점인데 지금 이평선까지 기다리신다기보다는 여기 등배 라인까지 딱 걸쳐 있죠. 그 130만 원 정도 라인인데 요거 이탈시킨다고 하면 그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흐름 자체가 개별주에 비해서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그 빨리 치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 같이 교체를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125만 원은 괜찮아요? 삼성전자. 예, 125만 원은 지금 이평선 구간인 것 같은데 이평선에서 이제 장중에 살짝 아래 꼬리 만들 때 125만 원까지 이제 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만 딱 그 지켜주시면 좀 무난할 것 같고요. 삼성생명. 자, 삼성생명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트를 보니까 이전 매물은 조금 흡수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무너뜨리지 않고 장이 이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대체적인 차원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 이것도 이제 조금 수익률을 10만 원 위로 살짝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지금 97,800원 이 위치에서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10만 원 밑에서는 호가 단위가 100원 단위 99,900원, 그리고 10만 원 위에서는 500원 단위 호가 레버리지가 5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요 구간은 강력한 지지 저항 구간을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 그 양봉을 뽑게 된다고 하면은 그 저항 테스트는 받으러 가는 그 측면들이 있다. 여기 살짝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에서 정리를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보고 짧은 있습니다. 목표가. 예. 네. 그리고 그다음 기아차는 일단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라고 하면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현대모비스 이런 것까지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아차는 봐도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1년 동안 매집을 해놓고 아무 용도로도 쓰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 과거 삼성전자를 이제 회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지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 200 대형주로서 좀 불안감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제2의 삼성전자처럼 추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 이거는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사겠다 얘기해서 오늘 아침에 잡은 아시아나항공. 일단 뭐 유가가 최근에 조금 떨어져서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역시 좀 흔들리네요, 시장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뭐 통화 정책이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국제 유가가 최근에 결정된다기보다는 이런 이벤트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 측면들, 국제 유가가 오르던 내려가든 어느 정도 안정되는 추이를 보여야지 여기에 연동이 되는 항공주라고 하든가 해운주라고 하든가 정유주들이 올바른 시세를 잡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방향을 못 잡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5월 달인데 8월 달이면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게 됩니다. 휴가철 되면 이제 해외 여행, 성수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주가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시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다는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은 한 달 반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모멘텀이 들어올 수가 있겠다. 지금 주가도 바닥 구간이고, 요거는 조금 호흡을 천천히 보시면서 분할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전문가님 너무 쫙 이렇게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이야기책 이렇게. 근데 전문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전문가시죠? 예. 아, 예. 예. 제가 주의 좀 주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다 이따 데스노트 하나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웅. 예. 그래요. 김정은 전문가님 조용하신 분 같지만 이렇게 탁 일침을 가면 무서우신 분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단 양팀 전문가가 보는 멘티, 김수용 씨, 장우 씨의 포트폴리오가 어떠한지 한 종목씩 설명을 들어봤고, 자, 장우 씨의 또 여유 부리는 시간 어쩔 수 없네. 오늘 또 봐야 됩니다. 장우 씨 7연승 했기 때문에 김수용 씨 7종목 가운데 한 종목 팔라고 얘기할 수 있는 페널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우 씨께 10초 드릴게요. 아우, 지겨워요. 파는 것도 이제. 고민해야겠네요, 또. SL 팔아서 아예 그냥. 못 다루고. 네. 자, 장우 씨가 무슨 뭐 종목을 얘기하는 걸 저는 언뜻 듣긴 했는데 그 종목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우 씨? 네. 김수용 씨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솔직히 뭐 여기서는 이제 라이벌 관계로 네. 서로 이제 배틀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 형님이시죠. 예.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형님이신데 나이는 오늘 제가 어려요. 예, 알아요. 네. 다 아실 거예요. 선배지만 네. 수영아. 나이는 제가 어려요. 김수용 씨. 예, 왜요? 오늘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가지고 있는 포트 가운데서 요 종목은 솔직히 조금 매도하고 싶다라는 종목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다 알겠습니다. 갖고 가고 아니에요. 싶습니다. 김정아 전문가님한테 슬쩍 물어봐요. 분명히 아까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죠? 굳이 하나를 좀. 두산중공업이 아닐까. 두산중공업이요. 아, 두산중공업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SL 매도. 네? 농담입니다. 웃기만 하고 농담이고. 김정아 전문가님 표정 보셨어요? 어땠는데?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네. 뭐야 이런. 쟤 뭐야? 네. 자, 두산중공업을 제가 매도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네. 왜냐면 너무 지금 연승을 하니까 지금 이제 주고받고 해야 좀 재밌거든요. 근데 너무
연승을 하니까 네. 연승도 좀 이제 지겹네요 이제. 예, 그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좀 공정하게 네, 게임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좀 머리 아파하시는. 네. 왜냐하면 요즘 너무 멘탈이 붕괴되셔가지고 김수용 씨께서 좀 중립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 네. 얘 그거 추천하면 얘 그거 사세요. 네. 이렇게 되니까. 아, 맞다. 지금 사실은 김수용 씨가 현금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네. 뭐 아시아나항공까지 다 25% 올인 했는데 일단은 오늘 뭐 빠졌죠 이러니까 오늘 아무리 준비해 오셔도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라도 이것도 네. 져서 매도 당하는 게 좋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하나 추천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두산중공업을 매도시켜드리고 제가 만약에 10연승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김수용 씨 종목을 전 종목 매도해버리겠습니다. 전 종목. 아, 진짜요? 10연승을 하면. 지금 기록이 9연승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8연승. 예. 이제 9연승하고 이제 10연승까지 하게 되면 새로운 기록이 사실 9연승만 해도 달성인데 네. 두 자릿수 연승을 기록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제 아니, 그래요. 저희 PD님하고 나한테 얘기도 안 불리한 거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나한테 불리한 걸 왜 아, 그런가요? 마음대로 정하세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시장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가잖아요. 네. 근데 장 씨가 포트를 빨리 쫙 발빠르게 교체를 못하면 그때는 김수용 씨가 날아갑니다. 제가 만약에 10연패 하잖아요. 네. 장웅 씨 전 종목을 매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하세요. 아니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정해볼까요? 아, 그거 바람 잡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두산중공업만. 내가 진짜 10연패 하면 다음 달에 최혜리나 네. 네, 아나운서 시집 보내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10연패 막아야겠는데요? 네. 자 분위기가 이상할 때는 얼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장훈 씨가 김수용 씨께 페널티를 줬는데요. 두산중공업을 매도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 두산중공업 포트에서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경기 들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겼기 때문에 장훈 씨 포트를 위해서 이상원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몇 종목인가요? 예, 두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예, 뭐 첫 번째 종목은 뭐 레이저와 좀 연관된 그러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그룹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업은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인데요. 뭐 이게 뭐야?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뭐 낚시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예, 낚시. 그리고 또 겨울이면은 혹시 스키 타시나요? 스키 예. 타죠. 예. 스키의 기본이 뭐죠? 나스타냐키 스키. 업다운이라고 그러죠. 네. 업다운. 네. 어쨌든 그때 들어가는 탄소 섬유 업체인데요. 특히 중요한 건 뭐 이걸로 시작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바로 LNG 운반선이죠. 바로 운반선의 단열 판넬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요새 조선교기가 안 좋은데 왜 하필 그쪽과 연결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LNG는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LNG 수연선은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본다면 한 가지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계속해서 소재 업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놓치긴 아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적인데요. 1분기에 이어서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됩니다. 물론 그동안 주가가 빠진 이유가 그동안 이 한국카본이 투자했던 동양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근데 불과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율을 BW까지 합쳐서 불과 45억입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한국카본에는 물론 뭐 돈이라는 게 소중한 거지만 별다른 큰 충격을 받을 수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지난 2월달, 4월달이죠. 4월달에 좀 급락을 했지만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겨내면서 추세를 돌리는 그러한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첫 번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네. 자, 궁금합니다. 한때는 한국카본이 진짜 무섭게 기관이 사면서 신고가를 막 예. 치고 나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4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예.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요새 들어서 또 기관들이 설설설 또 물량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바로 이날이죠. 저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4월달 저점을 찍은 이후에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이젠 바닥을 찍고 나는 이제 올라갈 거야 하는 그런 신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뭐 주봉상 모습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강력한 하방 경제 그려주면서 바닥을 3주, 4주 동안 계속해서 받아줬고요. 그리고 월봉 역시 2개월 연속 음선 월봉이 발생됐지만 이번 달은 양선 월봉
결방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서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 가격은 일단 월요일 아침도 조금 지수가 좀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싸게 조금 사는 그런 전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아닌 5,900원입니다. 5,900원 중심에서 매수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6,500원. 단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제의 장중 저점이죠. 5,700원이 만약 이탈이 된다면 그땐 미련 없이 매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가 200원 차이밖에 안 되네요. 예, 저점과 저점을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만약 깨지게 된다면 또 늘어집니다. 쉽게 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중식에 빠르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손절도 짧게 하고 또 기관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그 정도로 딱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보를 막기 위해서 또 시장도 별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손절가 타이트하게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설명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장우씨 포트에는 지금 삼성자가 들어가는 종목은 일단 없는데 네. 삼성 관련 종목 어떤 거라고 하셨었죠? 예, 아까? 삼성정밀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물론 삼성정밀화학이라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화학주 또 머리 아파. 아니죠. 화학도 물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전자 소재를 만들고 있고 삼성그룹에서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1분기 예상을 깨고 실적이죠.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맞아요.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비수기였는데 그렇게 좋았다면 2분기는 더 좋겠네요. 예상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어떻게 본다면 낙폭 과대가 된 이후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어쨌든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2분기부터는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까지도 진출해 있고 어떻게 본다면 삼성정밀의 성장의 원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러한 종목들은 기술적인 그림을 본다면 솔직히 이번 주 들어서 3일 연속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랐는데 중요한 것은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는 신호에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삼성정밀학은 어찌됐든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면 바닥권에서 약간 숨고르기를 보일 때는 과감하게 배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정밀화학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밑에서 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장대 양봉도 한번 솟았던데 약간 눌림에 역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주초반이죠.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아마 이평선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 기다릴 건데 바로 이런 기다리는 시점에서 매수하겠는데 57,000원 중심에서 매수를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장기로 간다면야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63,000원 일단 1차 목표로 하겠고요. 손절 가격도 역시 짧게 55,000원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손절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한국카본에 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삼성정밀화학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장우 씨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추천을 받지 않았나 네. 싶어요. 어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떤가요? 예, 일단 외국인들은 아쉽게도 조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기관들 쪽에서는 일단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이라면 기관들 어차피 기관성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장웅 씨가 좋아하는 거죠. 국민연금 좋아하시잖아요. 국민연금 예. 지금 20개월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신고해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도 날라왔어요. 네. 빨리 내라고. 왜 안 내고 계세요? 국민 벌어서 내야죠. 아니, 예. 우리나라 국민 아니에요? 저 제2국민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저 이제 쓰레기 개미 아닙니다. 수익률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으로 연금을 빨리 좀 내세요.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화를 내시. 예, 그래서 국민연금 지분도 5%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장웅 씨에 맞게끔 딱 갖고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장훈 씨는 훨씬 더 김수영 씨보다 상대적으로 현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다 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운신의 폭이 좁은 김수용 씨, 두산중공업을 뺏기고 나서 어떤 종목을 추천받을지 저는 궁금한데 오늘 또 처음 에이스가 투입되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일까요? 김정화 전문가님? 예. 오늘 일단 아이 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실로 좀 유명한 종목이죠. 네. 옛날에 이제
하이닉스에서 분사돼가지고 이제 반도체 그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 뭐 삼성전자라고 하든가 하이닉스라고 하든가 요 매출처가 굉장히 좀 다변화가 돼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갤럭시 S3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IT 제품들,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됨에 따라서 그런 그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즉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주가에 있어서 실적을 그 뒷받침해주는 요소는 좀 우상향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기술적인 패턴과 타이밍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덩치가 작은 기업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힘을 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은 수급과 패턴을 이제 놓고 봐야 되겠는데, 우리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죠. 첫 번째가 추세, 그리고 두 번째가 패턴, 그리고 세 번째가 심리. 요거 세 가지를 놓고 보게 되는데, 추세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하락 추세대,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뭐 길게 되지가 않았지만 일봉상 하락 추세대를 이제 돌파시키는 흐름들, 갭으로 이제 돌파를 시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강력한 패턴이 되겠죠.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심리, 즉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뭐 어떤 날은 20만 주씩 이렇게 시장가로 쏟아내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흐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IT 부품주들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외바닥 찍고 돌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재밌게도 이제 투신에서 뭐 20만 주씩, 기관에서 뭐 몇십만 주씩 털고 있는 거를 개인 투자자가 받아가지고 공중에 세워버렸다. 즉 개인의 물량으로 공중에 세웠는데, 여기서 더 재밌는 점은 개인이 잡아가지고 세워버리니까 기관이 다시 따라 붙으면서 이렇게 돌파를 시켜버리는 흐름들. 네. 즉 일반 개미가 아닌 좀 스마트 개미 혹은 큰 손으로 추정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기술적으로 보면 좀 쌀벌한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 밑으로 쭉 빠질 수가 있는 자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61선, 121선 동시 저항을 받고 있는 데다가 지금 매물 자리 같이 동시에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관이 괜히 따라붙지는 않았을 거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이제 좀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강력한 저항권대에서 기관이 쏴서 여기까지 올려붙였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사버린 기관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일반 개별주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돌파 패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제 기관 수급 따라붙으면서 이평선 돌파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사실상 통계적으로 본다고 하면 돌파 패턴을 바로 따라잡았을 때 바로 갈 확률은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 대부분 80% 정도는 눌림목을 줬다가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돌파 패턴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돌파 이전에 먼저 잡는 것이 맞겠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파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관점에서 오늘 아이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 일단 목표가는 한 3,300원 정도로, 개별주니까 좀 다소 짧게, 시장도 불안한 감도 있고 이제 잡도록 했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짧게 잡았습니다. 2,840원 정도. 지금 5일선에서 살짝 이탈시키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 이제 손절가를 좀 짧게 책정을 했고요.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매수 좀 되면- 가격은 그럼 그냥 시초가로 그냥 붙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 좀 많이 보셨나요? 앞서서. 정말 죄송하지만 못 보고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김수용 씨가 100원, 200원 싸게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은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 전문가님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시초가의 매수를 그냥 불러주시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딱 그 첫날 시초가 매수라고 하셔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원래 스타일 자체가 뭐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갑바가 있기 때문에. 네. 오! 인생은 직진이세요? 혹시 삶의 모토가? 네, 나에게 유턴은 일단 없다. 예. 딱 내 스타일이신데? 어허, 장훈 씨 또 트레이드에 욕심인다. 이쪽에 에이스 데려오자마자. 알겠습니다. 예. 김수용 씨 어떻습니까? 쫙 정말 유창하게 풀어주셨는데 뭐, 아이테스트. 그러니까 그 설명하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진짜요. 잘 하세요. 네. 그래서 설명만 들어도 막 갈 것 그, 같은. 예, 금방 이미 그 수익이 날것 회사에 같은. 대해서 네. 잘 알게 되고. 근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술적 패턴을 말씀드리듯이 좀 쌀벌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 큰일 날 수 있게 손절가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예. 믿을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절가도 예. 얘기해 주시니까 예. 믿음이 확 갑니다. 아까 남자는 뭐가 있다고 하셨죠? 갑바죠. 예, 그 멘토 전문가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저 예. 말씀이신가? 예, 갑바. 네. 운동하셨나요? 예, 요즘에 수영 좀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아니. 근육 좀 있는데. 예, 저병. 아니, 보니까 운동 많이 하셨어요. 몸집이. 예, 안타깝게도 저희 노트북 때문에 가려지는 한번 잠깐
노트북을 앞으로 쭉 밀어. 아니 제가 볼 때 저분 분명히 새마을 운동 하셨어요. 새마을 운동이요? 숨쉬기 운동하고. 에이그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저기 끝으로 잠깐 우리 포트폴리오 최종 결정 뭐 하고 한 종목 더 있는데 보기 이전에 우리 김정은 전문가님 궁금해하시니까 처음 출연이시고 얼굴 더 많이 보이라고 노트북 위에 화면만 잠깐 이렇게 앞으로 쫙 예. 네. 예. 예, 이렇게. 예, 그래요. 뭘 보시려고요? 아니요, 그냥요. 자, 얼굴하고 이제 옷 입으신 넥타이하고 좀 더 보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요. 힘이 있으신 것 같아. 사실은. 아니에요. 자, 아이 테스트까지 설명. 차를 바꿀까요? 아니, 이따가 직접 곧 끝나기 혹시 때문에. 결혼하신 분 신랑이 저분 아니에요 혹시? 자, 이렇게 해서 아이 테스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아까 IT 부품주도 눌림목을 다음 주에 보라고 했지만 아까 더 좀 엔터주하고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엔터주랑 이제 그 게임주 네, 이제 맞아요. 같이 봐도 되기는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엔터주를 할까 게임주를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그 엔터주 중에서 이제 SM이라는 종목 이제 우리 소녀시대가 되겠죠. 예, 좋아하세요? 갑바하고 소녀시대 좀 안 맞는데. 소녀시대 요즘 뭐 이런 거 하는데. 네,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오징어 외계인. 어우 네. 더러워요. 어우. 뭐라고? 더러워? 야, 진짜. 야, 방송에서 더럽다 그래? 아니 죄송해요 말이 실패했고요. 무서워요. 이렇게 김수영 씨가 이렇게 왜 대왕 오징어? 무서워요. 대왕 오징어. 저도 약간 예. 네, 미안합니다. 그래요. SM. 예, 일단 SM은 일단 뭐 서브 종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이테스트에 좀 집중을 하고 만약에 그 아이테스트가 월요일 날 좀 여건이 안 좋다 싶으면은 서브로 봤을 때 SM을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한류 열풍 관련해 가지고 한류 열기가 이제 그 뉴스화에서 이제 사라졌을 때쯤 즉 모멘텀이 사라졌을 때도 주가 무너지지 않고 받쳐주는 흐름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이 다시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면서 세웠던 부분에서 이제 저점을 단기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평선 저항대까지 왔다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매수가를 그 시초가로 그냥 이렇게 붙잡아 드렸는데 이 기관이 다시 붙잡으면서 돌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월요일장에서 시초가에 떠버린다고 하면은 네. 이 그 저항을 일시적으로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 트레이딩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뚫는다 싶으면 그냥 붙어가지고 조금 이제 단기 트레이드 한 마디 딱 여기 보시면은 로고 차트 적용했을 때 한 마디가 요만큼 발생하게 되죠. 오버슈팅 하게 되면은 요 정도까지 한 5만 원 정도까지 한 4만 8천 원 정도까지 이제 보시고 이제 나오시면 되겠고 손절가도 조금 짧게 4만 원대 초반 정도 여기를 이제 이탈시키면 3분의 1 라인이 되죠. 여기를 이탈시키면은 그냥 짧게 손절을 잡으시고 이제 나오시는 전략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금 한류가 좀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 도저히 자리에 못 앉아 계신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훈 씨, 앞으로 모실게요. 뭘요? 자, 소녀시대 노래. 아니 농담. 소원을 말해봐. 네. 뭐야? 아, 고음 또 뭐- 불까요? 아니. 네? 저 옛날에 앨범 냈었잖아요.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데. 졸업 앨범 냈었어요. 그죠? 예, 초중고대. 그래요? 사지까지. 아유, 또 멍석 깔아주니까 나는 아까 그렇게 하고 싶다고 SL 설명도 안 듣더니 그래도 김수영 씨는 뭔가 잘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네. 자, 차트 상으로 아까 뭐 로그 분석 했을 때도 한 번 더 조금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예. 예, 좋습니다. SL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김수영 씨 어떻습니까? 아이테스트와 SM 추천받았는데 지금 현금도 별로 없어요. 잘하면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제 마음속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요? SL89 SM. 네? SL89 SM. 한번 또 보여줘? 자, 까불면 보여준다. 자, 아니 김정은 전문가님 만약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김수영 씨가 어떤 종목을 샀으면 더 빠르게 좀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아이테스트. 그래요? 예, 좋습니다. 역시 테스트는 아이들한테 테스트하는 게 좋죠. 네, 그래요. 자, 압구정 유머 나오네요. 네, 예, 자. 미안해요. 예. 청담동 유머 좀 했어요. 예, 네. 3시간 뒤에 저기 박장대소 한다는 네. 청담동 유머. 그래요. 서울시 여러분 내가짱. 정말? 아니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 좀 정리하고 하죠. 이거 저 이게 됐어 아는데. 오징어 춤이에요? 네. 예. 요즘 그 소녀시대 그 세 명이죠? 예. 예, 뭐 아, 태티설하고 네. 태연, 서연 그리고 나머지 멤버 다 티파니가 같이 티파니 셋이서 프로젝트 아니죠. 그룹으로 프로젝트 요즘에 셋이서 해요. 요즘 안무가 네. 오징어 춤이라고 어.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김수영 씨는 이게 오징어 춤, 전 오징어 이제 그건 꼴뚜기 아니에요? 에,
그래요. 오늘 새롭게 오신 김정아 전문가님이 김수용 씨 좋아하고 장훈 씨도 참 재밌게 받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오고 계신데 네. 분위기 괜찮죠? 다음 주부터 네, 안 나올 괜찮습니다. 수도 있어요. 네, 아, 김정아 전문가가. 뭐 이런 거 방송, 시킬까봐. 나 방송 못해? 아까도 막 갑바 막 이런 거 보여달라고 하고 저희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 양팀 전략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김수용 씨도 뭔가 마음의 결정을 슬슬 내린 것 같은데 조금 더 전문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짧지만 강력한 전략 타임 10초 장훈 씨와 김수용 씨 모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척 하셔야 돼요. 예. 네, 아이테스트를 하자. 자, 김수용 씨의 최종 선택 결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을 못 팔았다면 현금도 없는데 자, 네. 현금 지금 한 15% 정도밖에 없어요. 최종 선택 결과는요? 1,000만 원만 꿔주실래요? 아, 저요? 네. 저도 지금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두산중공업 팔았으니까요. 네. 아이테스트 15% 시초가에 매수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까 김정아 전문가님이 아이테스트 둘 중에 하나 하려면 이 종목이 더 했는데 그 종목으로 15% 사겠다. 가격은요? 네. 전문가, 우리 김정아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잘 들었기 때문에 시초가에 매수하고요. 손절가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까 어떤 자리라고 하셨었죠? 살벌한 자리. 손절가 2,840원은 꼭 지키면서 아이테스트 사고 싶다. 좋습니다. 김수용 씨 또 마지막 현금 다시 한번 올인이었고요. 장훈 씨는요? 백두산 호랑이 우리 이상원 전문가 님께서 두 가지 종목을 한국화본하고 삼성정밀화학을 추천해 주셨는데 삼성정밀화학은 사실 저희 스타일이 아닙니다. 왜죠? 대형 우량주 사실 좀 저와 거리가 멀어요. 요즘은 또 가뜩이나 그래서 김수용 씨께 추천을 해드리고 네. 저는 한국카본만 비중은 10% 네 비중은 10% 욕하시는 줄 알고. 네. 네, 매수가는 5,900원. 네, 종가보다 50원 더 싼 5,900원에 손절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5,700원 지켜주시고요.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 예. 역시 자, 장홍 씨는 좋습니다. 10%예요. 네. 네, 그러니까요. 자, 한국카본 매수 의견 가격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까 근데 이상호 전문가님께서 네. 서암기계공업 요거 조금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상호 전문가님의 종목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안 받아들이시나요? 예, 아유, 저 실수를 했네요. 서암기계공업은 매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네, 좋습니다. 결국 서암기계공업 10%가 있었었는데 그 종목하고 이제 10% 한국카본 10%하고 교체 매매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먼저 김수용 씨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가 나가네요. SL 살아있습니다. 장훈 씨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종목인데 오스템 임플란트 좋아졌고요. 삼성전자 오늘 조금 위태합니다만 뭐 아직 거창하지만은 않겠습니다. 삼성생명 기아차 괜찮고요. 기아차는 특히 그냥 홀딩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역시 오늘 또 다른 멘토님께서 역시 쭉 좀 긴 호흡으로 들고 있으면 괜찮을 만한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신 바 있습니다. 자, SL 좋고 오스템 임플란트 좋아졌고 삼성전자만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삼성생명도 일단은 10만 원 이상까지 짧은 오버슈팅까지 가능하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현재도 플러스 수익이고요. 기아차도 뭐 오늘 같은 날도 1% 이상 오르면서 쭉 들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수익권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괜찮은데요. 아이테스트 반도체 테스트 장비 1위 업체죠. 하이닉스에서 분사됐는데 오늘 김수용 씨 마음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이 올리고 기관도 사고 시초가 정도에서 매수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살벌한 자리 손절가 2,840원 꼭 지켜야 된다는 김정아 전문가의 멘토링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장훈 씨 포트를 한번 열어보죠. 완성본입니다. 자, 효자 두 종목이 모두 다 20% 비중으로 실려있기 때문에 장훈 씨가 이기고 있기도 합니다. XINC 그리고 여기에 이라이콤과 이제 서암기계공업은 볼 수가 없죠. 특히나 서암기계공업 대신에 한국카본이 10%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체 매매할 의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종목 수가 4종목밖에 안 되네요. 자, 장훈 씨 포트폴리오 종목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박준남 전문가의 두 종목이 지금 크게 선전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김혜동 전문가의 짧은 한 방을 노리고 있는 XINC도 여전히 편입이 되어 있고요. 한국카본 오늘 이상훈 전문가님이 서암기계공업 대신 교체 매매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편입이 됐습니다. 자, 한국카본 일단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고요. 5,900원 정도 일단은 눌림 매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7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양팀 오늘 결정까지 함께 들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두 분의 스윙률 어떻게 변화돼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연 10연승, 10연패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김현장 이어집니다. Ah, yes. Well, looky here, ah, what do we have? Another pretty thing ready for me to grab.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I'm a wolf in sheep's clothing, 'cause at the end of the night, it is her I'll be holding.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ll say. You'll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But when I play, I never stay. So every girl that I meet, yeah, this is what I say. Run, run, run away, baby, before I put my spell on you. You better get away, darling, 'cause everything you heard is true. Your poor little heart will end up alone, 'cause Lord knows I'm a rolling stone. So you better run away, baby. 네, 금요일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지만 김수용 씨 팀 혹은 장훈 씨 팀 상담받을 팀을 먼저 결정을 하신 다음 전화나 혹은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시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수용 예. 씨 팀하고 장훈 씨 팀 두 팀이 있어요. 한 예, 팀을 예. 고르셔야 김수용 씨. 되는데. 김수영 씨요. 네. 네, 네. 항상 처음은 저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하시겠습니까? SK요. 네, SK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SK 13만 4천 원에 100%요. 100%요? 예, 예. 원래 그 종목 할 때 이렇게 100%씩 몰빵 투자하세요? 아, 예. 네. 왜냐면은 그 SK 부모는 워낙은 뭐 실적이 작년에도 뭐 2,300억 밖에 안 되잖아요, 자본금이. 네, 시총이 5조인데 8조인가 이익을 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SK에 대해서 김정아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평가 SK.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SK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지주 회사죠, 그죠? 예, 예. 예, 이제 지주 회사라고 하면은 SK 말고도 뭐 LG, LS, 두산 이런 지주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그 저평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그 지주 회사들을 매매할 때는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주 회사라고 하면은 본연 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회사들의 실적에 의해서 그런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뭐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크게 가는 것은 맞지만 저평가구에서 크게 갈 때 언제 가느냐, 지주사들은 바로 대세 상승장에서 갑니다. 대세 상승장이 아닌 데서는 자회사들의 주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런 그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르게 가지 못하는 흐름들,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부터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주회사 자체가 일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탄탄할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이제 그 종목군이다. 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 SK라고 하면은 지금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12월 달부터 반등장이 나오면서 SK 거기서 소화되지 않고 같이 파동을 함께하는 모습들 보여줘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락 파동이 되겠죠. 하락 파동에서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을 그대로 다 반납을 했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 좀 악화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지금 라인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요거 하단 구간 바닥권 박스 구간 그 하단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봉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 그 호환마마보다 무섭다고 하는 쌍봉 맞고 떨어지는 패턴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만약에 바닥권 11만 5천 원 정도를 깬다고 하면은 그 다음 지지라인인 10만 원 호가 분기점까지 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요 11만 5천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하시고 좀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넉넉한 거고 요거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홀딩 하시고 그렇지 않고 깬다고 하면 일단 손절하시고 다른 전략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예. 17만 4,500원 찍고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도 그 외국인들은 매도 않더라고요. 아, 그게 그리고 이제 기관들만 계속 매도하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근데 워낙 실적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지주회사들도 그러고 금융주들 그리고 은행주들 요거 똑같은데 주가가 빠지건 주가가 오르건 외국인들은 계속 삽니다. 그래가지고 좀 떨어지면 팔고 싶은데 외국인 수급 때문에 팔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금융주랑 이런 지주회사에서 많이 물리는 흐름들 나온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그 사람 손으로 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 손으로 들어온 거는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성격의 종목군은 좀 아닙니다. 근데 지금 100%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예.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샀다 팔았다 하니까요. 예. 계속 손해만 가더라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손해봤는데 이게 그래서 실적이 너무 좋고 이번에도 그 실적 1분기 실적이 뭐 3,600이 났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샀는데 제가 꼭 가이드를 잠깐 잡아드릴게요. 잠깐 차트 한번 보면은요. 예. 여기 아까 제가 손절가 잡은 11만 5천 원 깨지 않고 반등을 돌린다고 하면은 지금 주봉상 복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 50% 되돌림 나오는 구간 여기 보시면은 14만 원 살짝 언저리가 정도가 될 수 거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보시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라는 게 아니고 그 하단 라인을 반드시 지키라는 좀 의미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11만 5천 원만 좀 손절 가격으로 생각하시면요. 14만 원 잘하면 안 깨면 갈 수도 있대요.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네. 있는데 조금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야속해가지고 네. 이건 뭐 무량들 다 팔아가지고 그냥 막 20되는 주식을 계속 기관한테 사대는데 네. 도무지 난 이해가 안 가가지고서요 지금. 그 자꾸 파는 그 기관에 한마디 하시죠, 아버님. 기관 정말로 나쁜 액수였습니다. 정말로 이게 뭐 아니 폭군들 이런 폭군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솔직한 방송 얘기 들으면 이거 IT라고 해가지고서 허가 20도 넘는 주식을 계속 사고 있어. 이런 주식 팔아가지고 너무 정말 안타까워요. 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뭐 시청자 무슨 발언 때 이런 거 할까 봐요. 전화로라도 네. 말씀해 주시고. 신문고. 네, 주식계 신문고. 예. 네, 그런 거 말씀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장훈 씨도 그때 기관한테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속은 좀 시원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기회를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이었죠.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진행하시는 줄 알았어요. 문자 상담 한번 볼까, 장훈 씨? 네. 뭐 장욱 씨의 6연승 축하합니다. 6연승이 아니라 60연승 할 거라고 전 믿습니다 하셨는데 뭐 6연승이 아니라 7연승이죠. 네, 70연승 자신 있습니다. 자, 팅크웨어 21,300원의 비중은 조금 많이 실으셨네요. 70% 가지고 계시네. 전망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어흥 하셨습니다. 예, 일단 뭐 팅크에 하면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각 다 있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블랙박스, 그다음에 요새는 또 이제 중국에다가 오토바이 내비게이션까지 수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종목을 본다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실적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그 블랙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점유율이 높아가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오토바이까지 진짜 내비게이션을 다룬다면은 정말 어떻습니까?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것을 뭐 선반영하듯이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를 잠깐 본다면 역시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지난주와 이번 주는 계속해서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점을 만들었다.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월봉상 모습을 보시면요. 지난 4월 달에 강력한 양선 월봉을 만든 이후에 이번 달은 5월 달은 당연히 쉬는 구간입니다. 쉽게 해서 지난 3월 달처럼 이런 형태의 음선 월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주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월봉상 바로 이 3월 달의 고점이죠. 19,150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일봉생의 모습을 보신다면 역시 이 라인대 쉽게 얘기해서 60일 이평선이 19,150원 그 정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 19,150원은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팅크여도 19,150원, 19,000원대 초반대는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인가 봅니다.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손절 가격의 제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꼭 메모해 두셨다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문자 좀 한번 살펴볼까요? 김수영 씨. 네. 여기는 대구입니다.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김수용 씨 화이팅 해주세요. 라고. SOE를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네. 매수 대기 분이세요. 네. SOE를 어떻습니까? 예, SO일이라고 하면 그 옛날에 그 미국 사람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그랬죠? 피터 린치인가요? 그 어쨌든 피터 린치요?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그 어머니한테 떨어지는 칼날 잡게 했다가 그 후회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SO일은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싸 보여요. 싸보이 10만 원까지 완전히 시원하게 이제 뚫어버리면서 굉장히 싸 보이는 저평가처럼 이제 보이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추세가 지금 복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SO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아까 다른 종목 상담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지 추세가 잡혀야지 이것도 바닥을 다지고 갈 것이다. 지금 자리에서 이제 잡는다고 하시면은 외바닥 찍고 반등 나올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먹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리스크할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거는 이제 시장 돌릴 때 되면은 바닥을 타치하고 최소한 저점을 높여가는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때 지금 가격보다 오히려 타이밍을 놓고 봤을 때 완전 바닥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안전성 측면에서 훨씬 맞다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돌리는 거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 확인 후 매수해 보십시오. SO일 설명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용 씨 팀, 장훈 씨 팀 두 팀이 있어요. 혹시 김수용 씨 상담 받고 싶으세요? 아니요. 장모 씨요. 예. 안녕하세요. 저 7년생 네, 안녕하세요. 장훈입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선생님? 안산에 사는 조영기입니다. 군산이요? 안산요. 아니, 안산이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을 궁금해 하십니까? 호성이요. 효성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62,000원이고요. 예. 비중은 20%요. 예, 비중은 20%. 자, 예. 우리 백두산 호랑이 어흥님의 명확한 신랄한 비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효성화는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저희 뭐 다 아실 겁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이 실적이 이제 앞으로 좋아지느냐 마느냐.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화학 업종 중에서 일부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효성도 일단 2분기부터는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는데 제가 참 공교롭게도 항상 종목들을 볼 때 신용하고 공매도 부분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특히 그동안 주가가 빠진 이유가 일부 공매도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센트리온이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그 전에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무상지정을 해서 땡겨 올라왔는데 바로 이 효성도 그러한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쉽게 해서 기업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실적 물론 믿을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때는 철저하게 수급 논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효성이라는 종목의 공매도 부분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3.4% 쉽게 얘기해서 약 4% 가까이 지금 뭐 90만 주, 100만 주가량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 이 가격선을 본다면은 대부분 6만 원 중심대에서 집중적으로 공매도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께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아쉽게도 뭐 그래프상의 모습을 본다면은 일봉상 음선 일봉이 발생이 되면서 일단 단기 이평선을 모두 붕괴시켰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저점과 저점은 아직까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그 흐름이라든지 수급의 모습을 본다면은 조금은 조마조마한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62,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해도 무리는 없는 것을 일단 판단이 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공매도 부분이 분명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실적은 저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 공매도 부분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56,000원과 58,000원대까지는 언제든지 한번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 부담의 효성 비중 축소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괜찮은데 차라리 이럴 때 비중을 좀 줄이자. 나중에 크게 한번 공매도 물량 나올 수 있다. 주의보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러면 저
앞으로 한 3개월 가져가면 얼마쯤 갈 수 있나요? 3개월 정도요? 그러니까 네. 투자를 하시는 건데 3개월 정도라면은 지금 가격선에서 만약에 아래로 빠진다 하더라도 사신 가격선에서 뭐 10% 이상은 급락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뭐 56,000원대 정도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니까 만약에 자기는 자 3개월 동안 난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가져가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홀딩입니다. 그러면 3개월은. 네,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효성 저희가 상담해 드렸고요. 이번에 역시 세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화 주신 첫 번째 여성 투자자분이십니다.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 두 팀 있는 거 아시죠? 어느 팀 원하세요? 예, 장홍 씨. 네, 반갑습니다. 예. 8연승 확실한 장홍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예, 부산에. 부산 예. 예. 부산 어디에? 부산 예, 여보세요? 예. 예. 아, 부산, 집 부산 아닙니까, 제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좀 예. 부산하지,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왜냐면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짜증나시는 일 많으시죠? 예. 예, 웃으시라고 제가 개그했는데 죄송하고요. 자,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대두산업 예. 대주산업이요. 예, 1730원에 40%인데. 아이고, 예, 1730원에. 예, 잘 안 움직이고 이래 사서 뭐 어찌 해야 되는 거 싶어. 그것에 대해서 전화해봤습니다. 예, 이 종목은 누구한테 뭐 얘기를 듣고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오래돼서 이건 한 몇 달 됐는데, 예. 예, 텔레비 보고 샀는데. 네, 아, 잘 TV 안 보고. 되네요. 예. 예. 자, 명확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뭐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료 그런 업체인데요. 이 종목이 지난 그 2월 달이었죠. 급등했던 이유가 대선이라든지 총선을 앞두고 올라왔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테마 그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죠. 이쪽에 연결되다 보니까 이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지금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대선 테마주들이 다 찌글찌글해요. 솔직히 그렇죠. 네. 물론 뭐 산발적으로 이번 좀 박근혜 테마가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대선을 출마한다는 그 사람들과 연결됐다. 뭐 말도 안 되게 연결됐지만 어쨌든 그러한 종목군단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많이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아쉽게도 대주 지분이 축소화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일단 뭐 주가의 그림을 본다면 크게 빠질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인데요. 그런데 사신 가격이 벌써 1,700원이라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고점 쉽게 얘기해서 지난 그 3월달, 4월달 부근선에서 사신 것 같은데 당분간 뭐 이번 연도 연말까지 어차피 대선 타면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의 그림을 본다면은 1,700원까지 당장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뭐 회사 내용, 솔직히 실적을 본다면 그다지 메리트는 없습니다. 단지 설명드렸던 대로 대선 테마 이런 쪽으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동종목은 진짜 아래쪽으로 빠진다 한다면 뭐 1,100원 선까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구멍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새로운 좀 교체 매매하고 싶다 하면은 솔직히 1,300원이나 1,400원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걸 교체하시고 나는 정말 끝까지 대선을 좀 믿겠다. 네. 네, 그렇다면은 뭐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실전 매매를 통한다면은 일단 반등 시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 조금 빠른 수익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매도를 하신다면은 1,400원 중심에서 일단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예. 네, 시청자 예. 여러분, 시청자님. 예. 네, 대주산업 저희가 상담해 드렸는데 한번 1,400원 부근의 반등 시 비중 줄이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셔. 네. 네, 아유, 예, 정감 있는 저희 또 부산에 계시는 시청자님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상담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모든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따로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설경대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배너를 클릭하셔도 좋겠고요. 리치맵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셔도 무료 온라인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해주셨던 네 분, 그죠? 우리 김정아 전문가님, 이상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수영, 장우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는 마칩니다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가 또 있습니다. 오늘은요, 주식 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수익 모형을 통해서 상위 1% 투자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다음 주를 위한 홈런주도 준비를 하셨다니까 2부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혜린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